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 무진회동에 총 10개 필지 약 7,000평을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의 지가가 100억 상당인데 이 가운데 58억 원은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도 덧붙였는데 실제로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무릎 높이도 되지 않은 묘목들이 빼곡하게 심겨져 있었다. 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이른바 나무 알박기를 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일부만 전해드렸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큽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를 다잡고 또한 투기를 막고 국민들에게 좋은 집과 토지를 공급해야 되는 LH 직원들이 오히려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돈을 불리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된 내용들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000평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도시 전체 규모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수법이 있었군요. 묘목을 받으면 보상금을 더 주나 봅니다. 평론가님. 또 어떤 수법들이 나왔습니까? 이게 보통 토지 보상을 할 때 과수원이 제일 많이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묘목을 심어 놓으면은 묘목값을 또 받겠죠. 네. 특히 토지 보상을 갖다가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행태를 했다고 하니까 보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너무도 잘 알고 있겠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분 쪼개기도 했죠. 지분을 왜 쪼갤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분 쪼개고 나면은 분양권을 거기에 하나씩 더 줍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상도 받을 거고요. 네. 특히 이런 묘목이라든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보상도 또 받을 거고 거기에 또 분양권까지 받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고의 어떤 이득을 챙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걸 갖다가 그 일부 직원들은 이걸 갖다 투자라고 강변을 하는데 그 LH라든지 공기업의 직원, 특히 공무원들의 인식 자체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LH 직원들의 어떤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능하면 가격이 낮고 거기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이런 행위 자체들이 어떤 사회적 순기능을 갖다가 발휘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면 사회적 순기능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무런 순기능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토지 보상액이 높아지니까 분양가액의 그 전가가 될 거고 그렇죠.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집을 나중에 분양받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피해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가가 되는 건데 자신들만 배를 불리는 이런 행태가 어떤 공직사회에 일반화돼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담함을 갖다가 느꼈습니다. 네. 도덕적 해이,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관 직원입니다만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역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는 알 수 있는 어떤 그 굉장히 좀 비밀을 요하는 정보에 또 접근도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LH 직원 1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좀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가장 먼저 땅을 사들인 사람이 2급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이 과천 의왕 사업 단장까지 역임한 보상 전문직의 박모 씨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본인만 산 게 아니라 부하 직원까지 끌어들여서 토지를 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의 지분을 쪼개서 이 분양권이나 대토 등등도 받으려고 했던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 직원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투자도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쪼개기 부분부터 벌써 공통체고요. 네. 더 하나 지금 나온 내용은 뭐냐면 특정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같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한 금융업체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공동체로 발전해서 거기서 아까 우리 윤석준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쪼개기를 해서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진짜로 하나 답을 준 거는 같아요. 저한테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기필코 이기겠다 그랬는데 이길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일 전선에서 뛰셔야 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꾼 중에 꾼에 하는 그런 투기 형식을 가지고 또 그것도 집단으로 공동체로 발전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진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진짜 국민의 신뢰를 근저부터 아주 까무시는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부패 그리고 단체 조직의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값에 짓눌려서 뭐 모든 것, 뭐 결혼, 자녀 출산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작 공기관 등등에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불리고 있었다라는 이 같은 일들이 알려지면서 정말 분노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체, 이익 공동체라는 말 국정농단 사태 때 처음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기관 직원들 사이에 횡행했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은 주무부서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 가지 뭐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그 시민단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어제는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좀 말이 바뀌었죠. 주무부처 장관이자 전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광명시 신도시 이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이 일이 있었던 때가 바로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모님 책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퇴하셔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빨리 이 부분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분들로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변창흠 장관이 지금 기관장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유체 이탈 화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 뭐 청문회 시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월 평균 이제 LH가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월 평균 LH 본사에서 근무한 날짜가 7.4일이거든요. 당시에 이거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전국에 무슨 뭐가 많아서 거기에 현장을 다니느라고 그랬다 등등 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로 부동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고육지책이라도 이런 뭐 아주 일벌백계의 부분들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변 장관 책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 공조직을 끌어냈을 때는 그 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 뭐 경각심과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들을 부탁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유체 이탈을 했지만 또 옛날에 구의역 사건 때도 걔가 좀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책임 의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수사를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돼 있는데 그거조차도 좀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면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뭐 행정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등등을 해서 각 해당 기관에 이 감찰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셀프 지금 조사거든요. 이래서는 이 의혹을 국민적인 정말 폭발 직전에 있는 국민들의 이 의혹을 진짜로 해소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변창흠 뭐 장관의 어떤 지금 뭐 이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빠르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고문께서는 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5년 전 사안부터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총리실 지휘하에 벌어지지만 국토부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부분은 토지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이 지금 국토부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 총리는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상조사하지 않을 경우 변 장관 검찰에 고발하고 별도의 사법 절차 밟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분위기 네. 자체가. 사실은 뭐 소관부처의 장이자
전 LH의 사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뭐 그 윤리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만드신 줄 알고 있어요. 청렴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줄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분명한 허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업무 연관성을 따져서 뭐 토지 거래를 가다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구 지정전 토지 거래에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든지 사실 그거는 좀 LH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공기업의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떠한 토지 거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갖다가 산다든지 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엄격하게 금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길을 갖다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그 행동 강령이라든지 윤리 지침을 만들 때 좀 더 엄하게 만들지 못한 책임들 그 책임에서는 그 변 장관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장관직을 맡기까지 또한 그 이전에 LH 사장인 당시에 어떤 그 직원들을 단속하고 어떤 그 윤리의식, 청렴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상당히 좀 국민들의 공분이 높은데 LH 아마 일부 직원일 겁니다만 이들의 또 몇몇 발언들이 분란 민심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재직회사 여기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한 명은 누가 개발을 해도 개발될 곳이었는데 내부 정보로 샀다고 하니 뭐 가로 열고 닫고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광명에 땅 사둔 사람이 없겠느냐. 그중에 뭐 몇 명이 이번에 걸린 것 같은데 이걸 무조건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는 것 같이 그렇게 시끌시끌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 뭐 우리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못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 논거는 이겁니다.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서울과 가까워서 이전부터 사실은 유력 후보지로 꼽혔는데 여기에 땅을 샀다고 해서 이거 다 투기로 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생각은 하지만 다릅니다. 이것뿐이겠냐. 1.2기 때도 공무원들 투기 비리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벌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LH 직원들의 이런 의식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사 내부 정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LH 직원들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세워진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살 집이 아닌데 뭐하러 집을 사고 내가 농사 지을 것이 아닌데 왜 땅을 삽니까? 네. 이 자체를 갖다 투자라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 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데 아니 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LH 직원이 거기다 땅을 사 막 그럼 거기 우후죽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여기에 뭐 개발되나 보다 하면서 그럼 순식간에 집값은 올라가기 마련되는 거고 네. 공직자 아니면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사 또 공기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랍니다. 일종의 사명의식을 가져야죠. 그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대로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무풍지대, 좀 안전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게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직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토지 경매 강의 뭐 일타 강사를 하다가 이번에 걸린 사례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렇게 어떤 그 국토개발 주택 개발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LH도 그렇고요, 국토부도 그렇고요, 자신들이 주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토지라든가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H 직원들의 이 같은 일탈, 뭐 시민단체에서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내부 고발로 전해진 것 같은데 이 사례 하나뿐인지 일부일 뿐인지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있기도 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받아 공개했는데 이번에 걸린 시흥시 과림동의 이 토지거래 추이를 살펴봤더니 가운데 보이시죠? 8.4 부동산 대책 지난해 발표되기 바로 직전 3개월에 토지 거래 건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167건인데 이 전 3개월, 4개월 동안에는 10여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전 3개월 동안 거의 160여 건의 토지 거래가 몰려 있다가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는 거래가 뚝 끊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대책에 신규 택지가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얼마 전에 2사 대책이 있었죠. 그런데 2사 대책이 있기 바로 직전 그동안 또 거래가 끊겼다가 1월에 벌써 17건의 토지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누구나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샀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왜 하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투기 의혹 관련 부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LH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과 관련된 제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모님 어떻습니까? LH 직원만의 일일까요? 정치인과 공무원들 관련이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이런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진 게 과거에 두 차례가 있습니다. 1990년도하고 2005년도인데 다 이게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때 나온 겁니다. 당시에 공직자가 1기 때는 그게 이제 분당 뭐 오선 그 할 때거든요. 그때 131명이나 그때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2기 때도 지금 뭐 화성동탄 뭐 이런데 간 2기 때도 27명이나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 뭐 이런 정치인과 공무원들로 번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검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요. 2005년도 이게 이제 7월 달에 뭐 2기 특별수사본부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 이 전체를 조율하고 끌고 나간 게 문재인 그 민정수석이시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아세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행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으로서 전체 지금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니까 과거의 그런 뭐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진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벌써 세 번째 이게 신도시와 연관돼서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금 이게 뭐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냐 근원적인 문제냐 이걸 밝히라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행정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검찰 수사로 빨리 확대를 하시는 것이 뭐 저는 뭐 발본색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전해진 속보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 같은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도 포함시켜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전면전에 지금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전 정보를 이용한 뭐 공무원, 공기관 직원들 또한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 이 국민의힘 같은 야당 측에서도 자신들도 이 전수조사를 받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네. 이 부분은 이번에는 진짜로 발본색원을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뿌리째 이런 어떤 악습을 갖다가 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어떤 입장을 갖다가 배제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라는 건 국민을 대변하는 거니까 여기에 야당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투기에 가담했다는 이 사람들, 투기한 사람들 사실은 그 이익이나 그 토지, 대지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수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이게 이제 법이 네 가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공주택특법법이 하나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있고 배임죄가 있는데 지금 이 법적인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네 가지 법률을 적용하려면 어떤 법적 부분에 이 저촉 사항이 있어야 되면 직책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네. 직책이. 그다음에 해당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정보의 비밀성 정보와 매수의 연관성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이 돼야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뭐 진짜 벌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거는 배임죄거든요. 왜냐하면 배임죄를 이렇게 수용 단가를
이런 걸로 통해서 올리는 부분들이 됐으면 이건 배임죄고 이거는 네. 굉장히 크게 뺏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금 이제 뭐 법률을 만든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소급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인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조속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순서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혹이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엄정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요. 이 뭐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기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박범계 장관이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진짜 지금 뭐 단순하게 해당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네.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마치고 난 뒤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엄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엄정한 대처와 또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 아마 계속해서 저희 언론도 이 부분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고쳐야 되겠죠. 지금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해서 벌금을 이익의 3배, 5배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박상혁 의원이 밝혔고요.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3배에서 5배 벌금을 매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도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 뭐 징계가 경고 정도에 그쳤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같은 부분의 실효성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갖다가 벌써 시행을 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거기에 몇 배, 이익의 몇 배 정도를 징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벌써 그런 어떤 사례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좀 만들어져서요. 제발 그 땅을 이용해서 혹은 집을 이용해서 어떤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행태들이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법안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됐어야 됐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등도 도입이 됐어야 됐다. 뭐 이런 부분 강조를 하셨는데 한편에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땅 투기 사실은 그 어떤 그 제한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급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또한 자본이 몰려들면서 어떤 그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고모님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뭐 저는 뭐 이건 좀 뭐 과격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좀 뭐 근본적 문제의 한 단초는 사실 LH 주택공사를 폐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지금 했는데 1960년도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가는 부분이 할까 해서 토지공사가 나온 거고요. 주택공사는 네. 거기에 대해서 토지 금고라는 데가 이제 발전이 돼서 1975년도에 이제 나온 부분들이 합쳐져서 지금 LH공사인데 이거 굉장히 지금 민간한테 이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정부가 계속 이걸 끌고 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법은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씁쓸하게 들으시겠지만 LH공사의 기능은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LH공사를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 역시 민간 개발업자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진 그런 주택이나 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부 기능은 건설교통부에서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설립 근거라든가 그런 목적들에 지금은 거의 다 수명을 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도로공사도 사실 전국에 도로를 얼마나 많이 깔아놨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들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자기의 기관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한 부분들은 저는 과감한 결단도 근본적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최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토지, 주택, 공사, LH 등 같은 경우를
민영화하는 것이 오히려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 시장 경제적인 기능을 그냥 민간 개발사에게 돌려주자, 여기에 오히려 돌려주고 오픈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오히려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래의 목적을 갖다가 충실해야 되겠죠. 기관이라고 네. 한다면은 값싸고 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사실은 LH 공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네. 직원들이라고 한다면은.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갖다가 없애는 것보다는 이분들 내부 직원들의 어떤 단속들, 네. 그다음에 청렴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그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걸 갖다가 투기라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갖다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네. 지금은 찾아서 그걸 갖다가 법안으로 만드는 게 당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그 자산 같은 것들을 취득하는 경우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네, 같습니다. 자산시장은 이제 7년 금고형, 7년 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 업무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그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데는 2014년대 보금자리 주택에 지금 예정지었고 이기 신도시에도 했으니까 난 그때 거를 보고서 샀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게 뭐 증빙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주택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엄단을 합니다. 그런 자체도. 그래서 지금 뭐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들은 합니다만은 진짜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형평성 문제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발의가 돼야 되는 그런 대목에 지금 있습니다.